청장님. 네.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 그리고 자금이라 했죠. 네. 인력을 위해서 2009년부터 여러 가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또 기술 사관 육성 사업, 신학 맞춤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이래갖고 예산 투입하고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육성 사업이 고용부의 유니텍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사업이 유니텍 사업으로 통폐합된다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논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지적된 적도 있고요. 중복성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유니텍 사업은 이름만 되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들과 대학과 고등학교가 연계한 사업이죠. 근데 사실로 이 기술사관 육성 사업과 유니텍 사업을 놓고 어느 곳을 선택하겠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대기업에 가는 유니텍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유니텍 사업은 대기업이 하는데 왜 정부에서 돈을 이어가면서 인력을 창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유니텍 사업 대해서 지금 고용부하고 교육부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대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 기술사관 육성학교가 참여한 중소기업이 832개 중소기업인데 아주 이게 탄탄한 사업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 중에서 74.4%가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우리 중소기업청의 기술사관 육성학교가 중소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텍 사업은 대다수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니텍 사업은 선정 기간은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좋은 인재들이 몰려드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본 의원은 유니텍 사업도 살려야 하지만 기술사관 육성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청의 명품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키워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단이 실적이 좋지 못한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과 통파업되기보다는 너무 아까운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좀 살려나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좀 해주시고 또 청장님 육성사관 학교하고 유니텍 사업을 경쟁을 시키면 오히려 최종적으로 어디가 더 좋은지는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한 것은 좀 하시고 그리고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좀 새롭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기재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이 사업은 살려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청장님 최근에 국유 특허라고 있죠. 예. 국유 특허의 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아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 특허가 농림수산어업과 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줘야 되지 이렇게 돈을 받고 정확하게 실시를 해주는 그쪽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보다는 사실은 이제 아주 최첨단의 그 기술들은 국유 특허 중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활용률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2014년 12억 3,700만이었던 이 분야 예산이 올해는 7억 1,500만 원으로 40% 이상 대폭 줄였거든요. 왜 줄였는지 살펴봤더니 이 사업의 성과 지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과 지표조차 없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됩니다. 뒤늦게나마 올해부터 국유특허 실시 건수를 성과 지표에 추가해서 예산일에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이 실시 방법도 성과평가 방법을 저희들이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건을 우리가 어떤 기업이 쓰시오 이거 국유특허인데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사들일 때 저희한테 얼마를 지급하는 국가에 그 방식으로부터 이 상대 기업들이 보통은 영세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쓰는 거면 좀 많이 나중에 보상을 하고 조금 썼으면 또 거의 안 썼으면은 보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좀 기업 편의를 위해서 그 국가가 하던 그 실시료 장사를 조금 좀 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다만 이제 통상 실시권을 받으려 하는 자가 없든지 청장께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정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건 되어 있는지 압니까? 지금 2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96년 한 건 하고 그리고 72년 이후에 이 특허를 단 2건만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 과연 이게 배타적인 독점적 배타권이 없는 통상 실시권만 갖고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 청장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아마 특허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기술의 분야별로 널리 사용하는 게 좋은 것들이면 뭐 당신도 쓰고 이렇게 쭉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했다가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겠다고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 이제 공유 특허라도 국가에서 하는 특허라도 예, 그렇게 하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